예, 안녕하세요. 김경민입니다. 오늘은 지금 2026년 1월 30일 촬영이고요. 오늘은 작년, 특히 작년 4분기 부동산 시장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고요. 서울시 전체의 빨간색은 가격 지수고, 그다음에 이 반은 연간 상승률입니다. 연간 상승률인데, 예를 들어서 2021년 4분기에 상승률 같은 경우가 지금 17%야. 2021년. 그 2022년은 이때는 뭐 대폭락했으니까 이때가 1년 동안 22%가 빠졌어요. 2023년,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7% 상승하고요. 23년. 24년에 8% 상승하고요. 25년에 11% 상승합니다. 즉 서울시 전반으로 봤을 때 이게 가격이 2023년부터 7.7, 2024년 8.0, 2025년 11%, 즉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겁니다. 상당히 많이. 강남은 사실 더해요. 여기는 강남인데요. 강남은 2023년에 9.7%, 2024년에 13.4%, 2025년에 20% 상승해요. 그러니까 이 제 말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대응하는데 정부 당국, 중앙정부 마찬가지고 서울시 마찬가지인데 인지를 늦게 해요. 인지를. 너무 늦게 해요. 2023년, 2024년, 2025년에 서울시 전체하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9.7, 13, 20% 이렇게 대폭등했으면 뭔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. 다만 윤석열 정권 때 뭐 박상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서울시 정책 같은 것들이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고, 물론 지금 잘잘못 가릴 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될 시점인데, 지금 공급 대책 나온 것 같고도 서로서로 알기로 한다는 모습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. 상당히 잘못된 것. 중앙정부 수장이건 서울시장이건 서울시의 고가주택 단지에서 2023년에 9.7%, 10% 상승했다. 그 당시에 2024년에 13%, 2025년에 20% 상승했다는 거는 이 정도 수치가 2023년과 2024년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준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서로 말장난할 때가 아닌 거고요, 사실은. 다만 이제 노원 도봉 성북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. 2023년에 3.6, 24년에 2.4, 25년에 5.0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원 도봉 성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오른 거죠. 지난 과거 3년 동안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구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제가 좀 여기서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요. 그 202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, 그러니까 3년치죠. 3년 동안, 36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봤어요. 누적 상승률.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, 이 지난 3년간 30% 이상 상승한 데하고요. 20%대 상승한 데하고 10%대 상승한 데를 나누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공간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마켓,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하위 시장이 분화가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30% 이상 상승한 데를 보면요. 광진구, 성동구, 송파, 강남, 강동, 동작, 양천, 서초, 영등포, 마포, 용산, 중구에 정확하게 강남 쪽하고요. 2호선 라인 안쪽에 있는 데가 다 들어간 겁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0%대 상승한 데는 뭐냐면은 동대문구예요. 그러니까 2호선 약간 외곽입니다.
강북 쪽에. 동대문구하고요. 서대문구 2호선 약간 외곽이죠. 그 다음에 강서구, 은평구, 관악구, 성북구, 종로구예요. 어,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나중에 지도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, 관악, 구로구를 지금 하나의 서브마켓 하위시장으로 보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호선 바로 인접돼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이 큰 어떤 앵커가 존재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구로 금천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. 그게 이제 이 누적 상승률에서도 나타나고요. 누적 상승률 10%대는 그럼 보면은 구로구, 강북구, 중랑, 금천, 노원, 도봉구예요.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뭐냐면은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 삼국화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강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강남으로부터 서남 쪽으로 떨어지고 강남으로부터 동북 쪽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에요, 지금. 즉, 서울의 어떤 핵심이라는 게 과거에 한강이었으나 우리가 앞으로 그 용인의 어떤 거대한 뭐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. 그리고 이미 판교 분당이 거대한 잡센터 업무지구로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의 축이라는 게 이 경부축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. 즉 우리가 행정적인 서울이라는 게 25구가 있으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게 2호선 안쪽부터 해서 그 경기도 서울과 강남과 인접한 그 경기도 지역을 포괄하는 겁니다. 즉 기능적 서울이라는 게 이 2호선부터 내려와서 분당, 과천, 평촌, 수지리가 실질적인 지금 서울권이 돼버린 거고 특히 동북 쪽에 있는 노원, 도봉, 강북, 뭐 중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러면 행정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모든 트렌드들이 지금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재편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제가 봤을 때 이 세계의 어떤 혁신의 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교통, 특히 이제 철도 혁신, 특히 이제 GTX가 어마어마한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. 지금 확실히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혁신인데요. 경제적인 기능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넣을 것인가. 이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공간 혁신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주택 단지를 뭐 하마 할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거대한 개발축, 거대한 어떤 그 교통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무지구를 넣고 그 관점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그 안에 그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때지 어느 지역에다가 용적률 잘 풀어줄게 오피스 건물 크게 지어줘. 그 안에 컨텐츠는 아무도 없고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앞으로 이 강북 지역에 대한 어떤 플랜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 지역의 어떤 업무 기능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이 지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, 그 어떤 거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특히 강북에서 문제는 아니고요. 상황이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도에서 보이는 이 부분들,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. 지도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들이 뭐 중랑구부터 해가지고 노봉구, 도봉구, 노원구, 뭐 강북구 여기에 흐름하고 이 서북 쪽에 있는 지역들,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이쪽하고 좀 달라요. 같은 2호선 외곽이어도 한 지역은 이 지역으로부터 이 광화문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상암동이라든지 마곡으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종로예요. 물론 성수동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은 성수동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나중에 성장을 할 것이지만은 따라서 같은 서울의 서울 외곽에 2호선 외곽에 서북 쪽에 있는 은평구라든지 그리고 동북 쪽에 있는 노원구가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, 누적 상승률에서 변화라는 건 결국은 이 업무지구 접근성하고
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어차피 올해 뭐 시장이 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의 어떤 그 미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랜들이 단순히 아파트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. 그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 3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모두 100으로 놓은 다음에 가격 트렌드를 보면은 강남구가 굉장히 크게 강남 3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보이고요.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로 금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입니다. 근데 이,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적 상승률이 23%대가 돼요. 구로하고 금천만 묶었을 때는 지금 한 11% 정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저희 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서울시 아파트 시장의 하위 시장 구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비슷한 동네에 묶였다고 해서 구로, 금천, 관악을 묶는다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분석인 것 같아요. 관악구는 명확하게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구로, 금천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이 분기별 거래량입니다. 분기별 거래량인데, 요새 재미있는 트렌드는 두 가지가 나와요.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보면은 이게 2023년 이게 1분기입니다. 1분기, 2분기, 3분기 쭉 올라가요. 그 다음에 4분기 때 떨어져요. 2024년도 1분기, 2분기, 3분기 봄, 여름, 가을 올라가다가 물론 이때 계엄이 있었습니다만 떨어지고요. 2025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올라가다가 3분기, 4분기 때 그 정부 정책 하고 서울시에서 4개가 나왔잖아요.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계절성입니다.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1, 2, 3분기 때는 거래량이 붙다가 4분기 때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. 2023년부터. 두 번째는 여기서 약간 놀라운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뭐 627 대책 97 그리고 뭐 11호 그다음 서울시의 12구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특히 4분기 때 나왔던 부분들은 이게 그 대출을 6억으로 잡는 거여서 어마어마한 뭐 파급 효과가 나오고 뭐 토호제를 다 묶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특히 강북 지역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별로 본다고 했을 때요. 작년이 이제 뭐 워낙에 중요한 뭐 대책들이 뭐 6월 달, 뭐 9월 달, 10월 달에 잔뜩 나왔으니까요.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수요와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상승기에는 수요와 관련된 정책은 작동 안 해요. 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. 거래량에서. 다만 여기서 약간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고가 주택의 경우에 이 6억으로 다 맞춰놨습니다만은 맞춰놓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격이 뭐 뒤에 단지별로 보여드릴 텐데 높게 거래된 건 맞아요.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1000에서 11월 달에 900, 12월 달에 한 600으로 확 떨어집니다.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노도성 지역이에요. 노원도봉 성북구 지역인데 1300이었다가 11월 달에 545으로 쭉 떨어져요. 근데 그 다음 달 12월 달 이거 풀 데이터 아니어서 거의 1000건 가까이 늘어나요. 이 말씀 뭐냐면은 지금 10월 달 나온 강력한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거래량이 급감할 걸로 보였습니다만은 고가 주택은 거래량이 가격은 오르나 떨어져요. 거래량 자체는. 근데
중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6억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 6억 대출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25평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중위값이 9억이에요.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 6억이 중위값이기 때문에 이 대출 상한이 6억이어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에 더해서 토호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만 제공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노도성 지역에서 10월 달에 1,300 있다가 11월 달에 500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다시 1,000 정도로 올라온 거는 우선 겁먹은 거였으나 사실 이게 별게 아니란 걸 알고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. 따라서 토호제 효과라는 게 강북 쪽에 진짜 존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